차분히 이해하면 언젠가 서먹는 김병진의 사연서. 자, 김병진의 사연서,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특임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뭐 최근에 다들 건강에 대해서 다들 관심 많으신데요. 네. 이 속에서 요새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을 대부분 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건강,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다. 예. 뭐 이렇게 보통 생각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애들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네. 미친다고 하는데 요 정도는 거 잘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유산균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정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니 네. 무슨 마이크로바이옴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장에 있는데 여기 또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마이크로바이옴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말로 하면 미생물 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은 모일 총자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모여 있는 거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입, 예. 속 이런 데도 미생물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전체 묶어 가지고 사람한테 있는 거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관심 많이 가지는 이제 위 속에 위장관, 장 속에 있는 미생물군 이런 것들을 이제 장내 미생물총, 영어로 얘기하면은 구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는 한 1000여 종의 미생물이 있다고 하고요.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총 개수가 38조개랍니다. 어휴. 우리 사람 상상이 인체를 안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30조개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사람 인체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같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유전자인데요. 네. 사람 몸 속에 이제 대장 속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속에는 330만 개의 유전자가 있답니다. 사람은 2만 개 정도 유전자가 있거든요. 예. 이 수많은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 이런 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단세 지방산 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비타민 합성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리켜서 소우주라 그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진짜 이게 소우주. 우주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비만도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건강과학과 연동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비만 말씀하셨으니까 비만과 관련이 있다라는 최초 연구는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대의 뭐 제프리 고든이라는 교수팀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종류가 사람의 비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구자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라든지 대사, 성장 그리고 심지어는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밝혀진 질환으로 얘기하면 당뇨병, 그중에서 이형 당뇨병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관심 많은 게 이건 간경화, 그다음에 뭐 지방 간염 이런 것들, 그다음 피부 쪽에서는 아토피. 우리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뭐 먹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이런 것들 마이크로바이옴과 연동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 쪽으로는 자폐증이라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도 마이크로바이옴과 연동이 있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혈전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 속에 있는 병들 중에서 우리 크론병 요즘에 조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네. 크론병이라든지 그다음 C. difficile라고 해서 그 위막성 대장염인데 예. 이런 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 치료에 대한 관점을 그냥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먹는 게 옛날에 먹는 게
중요하다. 이게 네.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고 어. 비슷합니다. 우리 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관심이 크실 만한 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아까 비만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이 많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마이크로바이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그 미생물 종류가 천여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지방을 분해하고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이게 다이어트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도움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은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유산균에서 많이 뭐 광고에도 나오는 비피도 바이러스 박테리아 예. 뭐 이런 애들은 지방 분해하고 포만감 느끼게 해주고요. 그다음 락토바실러스 얘네들은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박테로이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장내에서 단세 지방산을 생성을 하는데 이 단세 지방산이 나중에 비타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얘네들이 장 건강 전체를 개선해서 체중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식이섬유, 올리고당 좋다고 해갖고 먹었는데 효과 없다. 또는 어떤 뭐 유산균 먹었는데 효과 없다. 뭐 이런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먹어도 효과 없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박테로이데스가 없으면 얘네들 분해하지 못합니다. 먹으나 마나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예. 그 말이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조금만 들고요. 먹어도 그게 몸 장 속에서 대사가 못 일어나는데 이게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분해를 못하면 예. 장 속에 다 그대로 흡수가 돼 버리니까 그 훨씬 살이 많이 찔 확률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야 우리가 이때까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다. 네, 그런 네. 반성도 하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장 속에서의 소화 흡수가 관여를 한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거 먹는 거는 그냥 살찌는 거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장내 미생물이 예. 실제로 어떤 것들을 아까 이제 뭐 단세 지방산 이런 거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또 얘네들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우리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생성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성이 잘 되는 사람들은 기분이나 또는 수면, 인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장내 미생물군들이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염증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불안이나 우울증, 심지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내에서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어떤 물질을 생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뇌 건강과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장 그리고 뇌를 연결시켜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환자 우리 우영우 때문에 많이 네네. 유명해졌는데요. 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 대부분이 그 만성 소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무균 생지에다가 자폐 스펙트럼 환자의 장 속 미생물들을 그 이식시켰더니 생지가 자폐 스펙트럼 앓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자폐 스펙트럼 환자 우리 사람입니다. 환자에다가 진짜 건강한 정상인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시켰더니 자폐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영우가 김밥만 먹었나요? 소화가 안 돼. 근데 이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좋은 게 이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내 몸에 많으면은 예. 내가 뭐 살도 안 찌고 막 건강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막 이런 듯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뭘 먹으면 되는 건지 우리 뭐 요새 유산균 몸에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유산균 같은 거 먹으면 도움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유산균들을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한데 사실 그 장까지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장 속에서 걔네들이 머물면서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러한 유익균들을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장까지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장까지 얘네들이 갔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먹을 먹이가 없으면 또 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
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나온 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 예.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얘네들의 먹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가지를 다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것도 우리 회사들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놓은 신바이오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전체 해결은 안 되고요. 아까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에 그 미생물들이 1000여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유익균만 먹는다고 해서 이거 절대 그걸로 한 번에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원래 이제 어릴 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유가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예. 엄마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계돼서 알 수도 그 있습니다. 모유 먹는 거 말고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지하려면 어떤 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건강한 그 미생물들의 먹이 먹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유익균 같은 것들도 가능한 먹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피해야 되는 게 항생제를 많이 먹는 겁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병용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항생제 치료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다른 질환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훼손돼서 아프신 분들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자폐 스펙트럼 할 때 그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이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대변 이식술이라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 네. 속에 그 사람의 대변에서 예. 대변을 그대로 이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 있는 미생물 종류들을 어떤 애들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많은 미생물들을 전체를 배양시켜서 네. 순수하게 배양시켜서 환자 몸 속에다가 장 속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최근에 뭐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영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DPC라고 이막성 대장염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대변 이식술을 해서 원래 이 사람이 수술을 받기 직전에 거의 거동을 못할 정도로 네.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이식받고 3일 만에 거동까지 가능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기사로 났고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옛말에 그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하던 말이 이렇게 똑같나? 왜 변도 약에 쓸 림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그 약에 경험적으로 쓰이네. 경험적으로 어르신들은 다 아셨던 게 네.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옛날에 실제로 대변 드시는 경우 드시고 나았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 근데 잠깐 설마 따라 하실 건 그거 이거는 요즘에는 병원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옛말은 좀 네. 모르는 경우도 많다. 네. 뭐 그런 거 이게 그냥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네. 게 실제로 대변 이식술에서 미국에서 환자가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건강한 건강한 사람한테 했지만 그 속에 다른 유해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조심해서 해야 돼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거다 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알겠는데 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드렸고요. 이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유지 아까 먹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의 먹이 건강한 먹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일, 채소, 그다음 통곡물 이런 것들이 많이 먹어야 된다. 예. 우리 보통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결론은 다 똑같아요. 가공식품 먹지 마라, 단 음료 먹지 마라, 예. 설탕 먹지 마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수면 충분히 취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는 가능하면 피하고 꼭 필요할 때만 먹어라 이런 거고요. 근데 요새 이런 부분들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진단해주는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부 제약사하고 병원 쪽에서 있거든요. 발빠르네요.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관리 앱처럼 네.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한번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운 인사이트의 김병진 특임위원이었습니다.